코로나의 여파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투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제 막 주식 투자에 발 담근 사람들을 위해 회계의 신이 나섰다. 쉬운 회계 지식으로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는 회계의 신. 3일 회계법인에서 삼성전자를 감사했고 M&A, 사업 타당성 분석, 밸류에이션 등을 하며 10년간 인류 회계사로 활약한 구성섭 저자의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 생존법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 어떠한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은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이익, 성장성, 안정성 등에서 구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진다. 가치주는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추가로 더욱 좋아질 성장 가능성은 낮은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 부문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기업의 가치가 언젠가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에 임하기 때문이다. 실적이 견고한 기업이므로 꾸준히 이익을 내며 성장주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배당률도 좋은 편이다. 가치주에 해당하는 산업은 은행,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해당하며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이므로 주가의 급등도 급락도 없어 위기가 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성장주는 당장 이익을 조금밖에 내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이익 성장성이 큰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사업 부문이 성장기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며 미래의 이익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미리 반영하여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올라간다. 가치주 대비 주가 상승이 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꺾이는 순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있다. 최근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포털, 게임 종목을 성장주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 및 게임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향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주로 들어서게 되었다. 성장주는 투자가 부응하는 시기에는 투자 수요가 몰려 주가가 크게 뛰는 경우가 흔하므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시류에 맞춰 성장주를 샀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까? 성장주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한다. 앞서 소개한 구성섭 저자의 회계의 신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 생존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산출된다.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산출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추정해보아야 하며 미래의 현금은 현재 돈의 가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때 미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의 가치를 낮추는 작업을 할인율이라고 표현한다. 할인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금리가 하락하면 할인율도 하락한다. 2021년 4월 기준 미국의 기준 금리는 0에서 0.25%이고 한국도 0.5%에 불과하다. 그러니 미래에 벌어들인 돈을 깎는 할인율도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가 그대로 가니까 미래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할인율도 낮아져 미래의 매출이 기대되는 성장주가 주목받고 있다. 성장주의 특성상 지금은 투자만 하느라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을 보이지만 미래에 거대한 플러스 현금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 그 현금 흐름이 거의 깎이지 않고 기업 가치에 모두 가산되는 것이다. 결국 성장주가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고 묻는다면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고 답할 수 있다. 요즘같이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낮은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기업 가치는 아주 높게 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서로 로테이션되며 시장을 주도해왔다. 예를 들어 1998년에서 2000년 IT 버블 시기에는 성장주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IT 버블이 붕괴하며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성보다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2007년까지는 가치주 투자로의 강세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공급 과잉과 수익성의 악화로 성장주 우위의 시대를 보내게 된다. 성장주든 가치주든 일단 한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흐름이 유지되어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 성장주의 경우 미래의 성장성을 주로 보게 되고 가치주의 경우 현재의 꾸준한 실적을 주로 보게 된다. 고금리 상태일 때는 미래에 예상되는 높은 수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어 현재의 가치가 떨어진다. 즉, 미래에 100만 원의 수익성이 예상되었다면 100만 원을 높은 금리만큼의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0만 원보다 더욱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금리 상태일 때는 미래의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100만 원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저금리 상태일 때는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익은 현재의 기업 가치라 할 법하지만 고금리 상태일 때에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익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다. 따라서 저금리 상태일 때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만큼 높은 성장주가 주목받게 되지만 고금리 상태일 때의 현재 수익성이 좋고 자산도 많은 가치주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향후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실물 경기의 회복과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면 가치주의 우위를 점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기업 이익의 개선폭이 크지 않아 경기 회복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성장주의 우위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주식 투자란 인내를 가지고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식 투자를 하며 깨달은 것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큰 돈을 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다양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수많은 자산가가 탄생했듯이 당신도 인생에 한두 번만 이런 기회를 잡아낸다면 대대손손 부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본 저서를 활용하여 통찰력 있게 유행을 바라보고 많은 정보를 가려내서 취사 선택하여 시류에 맞는 투자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길 바란다.